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 팍스 밀키트에 담아서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준비해 주시고 오신 분은 바로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이십니다. 아침 7시 풍문으로 들었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너무나 익숙하신 분이죠. 오늘도 수익으로 혼줄 내주시러 팍스 밀키트 찾아오셔서 지금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종료 후에도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나도 수익으로 한번 혼줄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우리 이재선 대표님께서 오늘도 혼줄 나실 수 있는 그런 돈줄 종목들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미국 채권 금리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을 집중 매수한 부분이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테슬라의 할인 판매에 중국 내 수요가 증가했고 IRA 법안 수혜 기대감으로 전날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 강세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은 어제도 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중에 1260원까지 기록하면서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달러화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감가는 전날보다 2원 50전 오른 1255원 30전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잠깐 하락권에 진입하기도 했었지만 0.55%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2,450선을 지켜냈고요. 코스닥 지수 훨씬 탄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5% 넘게 오르면서 772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물량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3천억 넘게 사들이면서 빨간불을 지켜낼 수 있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는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800억 그리고 기관이 2,400억 넘게 담아갔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전장은 긴장감 속에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됐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라고 강조하면서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언급에 시장이 놀랐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하락해 내년에는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이라는 말에 다시 안도감을 찾으면서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현지 시간으로 미국 시장 밤 9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도 예정돼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대응 등 경제 부문에 대한 입장을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비롯해 핵심 입법 과제에 대한 의회 협조도 요청할 전망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12월 무역 적자는 674억 달러로 공개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적었지만 직전 달보다는 증가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검색 엔진 빙에 인공지능 챗봇을 장착한다고 발표하면서 밤사이 주가가 4%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0.78%, 나스닥이 1.9%, S&P 500 지수 1.29% 상승하면서 3대 지수는 모두 강세권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대표님께서 알려주셨던 돈줄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종목이 두 자릿수 이상의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특히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한 상승 탄력을 자랑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0% 누적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자면 미스토스가 28.9%, 그리고 미래반도체 최근에 상장됐던 종목인데요. 누적 수익률 18% 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P가 44%, 위메이드맥스는 2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아데이터, 비트나인,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편입된 종목들인데 마찬가지로 20% 전후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이 종목들 담아가셨던 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장 이후에 종목 검색기 통해서 급등 종목들 잡아내고 매직 계산기로 언제 어떻게 매수 매도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중앙에 오늘도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어제 시장 조금 힘든 장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또 등락이 요즘은 반복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들 예상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의상처럼 빨간불을 다시 켜주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재선 대표님께서 급등하는 종목들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먼저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넥타이와 의상 색깔이 좀 깔맞춤을 한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면서 상승장을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어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가 좀 주춤하면서 좀 쉬어가는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좋다. 미국도 다우가 조금 쉬고 나스닥이 좋은 것처럼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 코스피가 쉬어가는 사이에 저항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간에서는 저희 종목 검색기 그리고 돈줄 종목에 집중하시면은 어제도 상한가 종목을 벌써 2종목이나 포착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방송 함께 하시고 방송 끝나고도 장중에 어떻게 수익으로 혼쭐 날지 함께 교육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월 장이 너무 좀 무섭게 상승을 하는 바람에 네. 지금은 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춤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와중에 오늘 2월 장의 전망까지 한번 들어보고 또 네. 오늘 단기적으로 오늘 시장 계획까지 한번 잡아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우선은 밤사이에 그 파월의장 연설에 나온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월 의장. 우리가 계속 관심이 많으면서 이번 주 초도 파월 의장 경계감이 있다라는 뉴스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파월 의장은 원래부터 타입이 신중한 타입입니다. 순식간에 지표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무언가 자신의 정책을 바꾸지 않아요. 자, 과거를 돌아가 볼게요. 자, 1년 2개월 전에까지만 해도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3개월 정도를 고집 부리면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늦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월 전후로 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인플레이션에 대응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갑작스럽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완벽한 매파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서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다행하는 0.25% 베이비 스텝, 0.5% 빅 스텝, 0.75%인데 이 0.75%를 4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1년 만에 거의 5% 가까운 상승률을 보입니다. 이 금리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올랐다. 그럼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롬 파월은 말을 그렇게 쉽게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중한 사람입니다. 자, 고용지표 잘 나왔죠. 비농업 부분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물론 세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계속 고용지표는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54년의 최저 이렇게 발표되고 있고 대신 이제 조금 뜯어보면은 이제 고액 연봉자들 일자리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액 연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일반 분들의 일자리가 좀 늘어났다. 그리고 정규직보단 비정규직 일자리가 좀 늘어났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봉 수준이 계속 무작정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일용직, 고용직이 이 계약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 되면은 항상 나오는 게 이제 휴가를 쓰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미국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일시적인 부분의 고용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임금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우리나라도 최저시급 빠르게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임금 상승이 가속화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고용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금리를 계속 올리느냐 이 부분은 고용이 좋다라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보실 때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근원 물가가 얼만큼 안정되느냐에 따라서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는 매파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지만 한 2달 정도 지나서 갑작스럽게 또 돌변해서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 아니면 도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도다.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 아니라 원래 신중한 사람이라서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둘 중 하나지 돌아가는 건 없다라는 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현재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대신 우리나라 이제 수출 경기 쪽이 이제 적자 동향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좀 확장되지 않는지 그리고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에는 좀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양회에서 얼만큼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지까지 우리가 3월까지 해서 확인을 하면서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기존에 있던 입장 정도 수준에서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정리를 그 키워드가 너무나 각인이 됐는데요. 네. 그러면은 우선은 어제
밤 사이에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너무나 크고 그 진짜 말 한마디에 따라서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네.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저희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일단 3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25bp 인상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추가 인상이 있냐 없냐가 요즘 좀 뜨거운 화두인 것 같던데 네. 대표님 보시기에 어제 밤 발언으로 5월에 금리 인상도 좀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이나요? 5월은 지금은 얘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3월 들어요. 조금 지나고 봐야 될 것 네, 같다. 제가 이거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월에는 0.5%, 0.50bp 쪽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1월에는 25bp,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2월 초죠. 네. 2월 초에 25bp, 그리고 3월에 25bp까지는 이 정도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5월을 한번 건너뛰고 6월에 인상을 한번 보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연준 위원들이 12월에 목표치로 얘기 나왔던 5.1%, 그러니까 5%에서 5.25% 사이 이 금리가 달성이 됩니다. 이게 6월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기존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물가지수가 이제 안정화가 되는 게 둔화된다라고 하면 5월에 한 번 더 이제 인상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 일단 3월까지만 확정 지으시고 그 뒤에는 좀 지켜보면서 지표를 보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간밤에 이제 파월 의장이 우리는 그 발표되는 지표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가 파월 의장이 또 연준에서 바라는 대로 인플레이션 좀 잡히는 신호들이 더 나오는지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얘기 좀 들어보고 가자면은 우리 시장 얘기도 해야겠죠. 우선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할 때는 무서워요.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한 번쯤 다시 조정받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월요일에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조정의 시작인가라고 했는데 어제는 또 좀 올랐고 특히 얘기해 주신 대로 코스닥은 많이 올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혼란스러운 시기일 것 같은데 대표님 지금 아직까지 괜찮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걸까요? 네, 저는 일단은 지금 구간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계실 텐데 제 기준에서 보면은 지금 시장은 너무나도 싸게 내려와 있지 않느냐. 지금은 박앤세일 중인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어서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시장입니다. 자, 진짜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자료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자, 작년 4분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1월 3일까지도 이제 뭐 하락을 면치 못하면서 연말까지도 어려운 구간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4분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지금 13조 원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을 13조 원을 매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인가 봤더니 개인 투자분들이 다 던진 겁니다. 시장에다가.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시장 못 버티겠다. 나 이제 무섭다. 조금 전에 월요일에는 무서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올랐다. 갈피를 못 찾겠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FOMC를 앞두고도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왔고 설 연휴 전후에도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네모칸 쳐드린 게 설 연휴 이후에 25, 26, 27, 3일밖에 안 열렸었죠. 제가 25일 날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3일 동안도 2조 5천억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오르진 않았어요. 폭등 장세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물량을 다 던져주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럼요. 불안하다라는 심리가 이렇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면은 그러면은 올해는 별로 안 산 거 아닙니까? 4분기에 사놓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다라면 올해만 7조 3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정확하게는 외국인들이 산 것도 있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던져주고 기관 투자분들이 일부를 던져준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 물량이 외국인한테 다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데 지수는 왜 안 올라갑니까? 외국인이 지수를 드리블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이아몬드 원석이 굴러다닐 정도로 지금 너무나도 쌉니다. 주가가 너무 디스카운트 돼 있습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굳이 주가를 뭐하러 올립니까? 싸게 계속 물량을 내보내 주는데 최대한 매집하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만 보고도 코스피가 왜 못 가는지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휴식을 취하고 코스닥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올해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휴식 취할 때 코스닥 움직이죠. 중요한 거 보세요. 코스닥, 코스피 양대 시장이 있을 때 한쪽이 쉬고 한쪽이 움직인다. 조정입니다. 반대로 코스닥이 쉬고 코스피가 움직인다. 이것 또한 조정이 됩니다. 조정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려감을 가질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쉬어가는 구간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집 구간,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쏟아지는 이 시기가 끝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 그 시그널은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로만 단기 상승에 나오면은 이제 조절을 하면서 선물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자, 뭐 내일이면 이제 또 2월 옵션 만기일이 되죠. 만기일 이후 지나면은 변동성이 또 확대가 되는지 이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한 3만 계약 이상 정도 쌓아놓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코스피의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쇼핑하는 시즌이다라는 것 그리고 선물 매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그때부터가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물량을 뺏기기보다는 기존의 소외주를 가지고 있어서 내 포트폴리오가 손실이라서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로 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섹터들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 검색기로 포착해드리고 저희 노란톡방에서 교육해드리고 있으니 함께 하시면은 포트폴리오 교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다이아몬드 원석이 굴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줍줍해야 될 시기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 타이밍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와중에 조금 내외 계좌만 파란불인가 그러면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이재선 대표님 본인이 직접 개발하셨다고요, 종목 검색기. 네, 제가 수식을 개발해서 네. 대기업과 6개월 이상 협업을 통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제공해 드리는 종목 검색기와 매직 계산기 통해서 좀 오늘의 투자 전략 한번 잡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저희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샵 3989번호로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우선은 잠깐 수익률 리뷰 전에 예상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면은요. 오늘까지도 지수는 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엔 지금 동시호가 진입 구간보다 상승폭 더욱더 키워가면서 1% 정도까지 지금 상승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2476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 현재 상승하면서 778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개장 후에 다시 한번 지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보셨던 수익률 점검표 보시고는 저렇게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실 텐데요. 저 이재선 대표님께 리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비케어와 위메이드 맥스.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좀 헬스케어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위메이드 그룹주들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네. 대표님 설명 한번 도와주세요. 네, 이제 뭐 개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수익률 리뷰는 짧게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자료화면 보신다라고 하면은 유비케어 불기둥 종목이다라고 저희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1월 31일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모칸을 쳐드렸죠. 4.55% 상승한 6,670원에 포착을 했습니다. 9시 6분이었고요. 자, 저희 막내연구원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노란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당일에만 11.84%의 좋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하루 만에 올라온 분봉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밀키트 시간에도 CES 리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 로봇주가 먼저 움직였는데 그 다음은 무엇을 보실 거냐라고 할 때 메타버스 XR 기기 쪽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도 CES의 화두 중 하나입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주들을 그냥 쓱 짚어보면은 전통적으로 비트 컴퓨터 그리고 유비케어, 인성정보,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 네 종목이 가장 오래된 2016년부터 또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올 때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해서 이제 화두가 되었던 종목들이고요. 최근에 라이프 시멘틱스나 아니면 환자감시 장치 쪽에 메디아나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풍문으로도로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최근에 너무 많이 하락해 있는 구간에서 5,000원 아래 구간이면 너무나도 싸다. 이것 또한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4,895원에 저희가 포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54.44% 이렇게나 강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왜 시장의 화두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이 종목 검색기로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포착해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대응하시는 거고 나는 직장인이라서 매일매일 그렇게 아침에 들여다보면서 하루 종일 볼 수는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돈줄 종목들 저희가 소개해드리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종목 위메이드 맥스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간단하게만 리뷰해드릴게요. 10,0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위믹스 상장 폐지 얘기 이슈 나오면서 급락 이후에 바닥을 2번이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중 바닥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기 전 바로 직전에 포착한 시점 요 11,100원에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종목도 한 달도 안 걸렸죠. 1월 10일에 포착해서 2월 6일까지 해서 바로 이틀 전입니다. 그래서 47.62%의 상승률. 자, 15,000원을 넘어가는 지가 좀 관건이다 해서 제가 돈줄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준만 명확하다라고 하면 어느 구간에서 차익 실현할지 이 종목의 돈줄선이 15,000원이다. 그럼 15,000원을 돌파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외주 들고 있지 마세요. 손실이라서 속상하다 들고 있기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는 종목들로 교체를 하셔서 이렇게 한 달 전후 되는 구간 정도면은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 소외주 지금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새해가 되었으니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올해 수익으로 혼쭐 나시기 바랍니다. 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올해 일단은 한 달은 지나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2월 돼서 아직까지 굉장히 연초로 볼 수 있는 시기겠죠. 자, 오늘도 지금 개장이 3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재선 대표님께서 종목 검색기가 어떤 종목 오늘 장 초반에 포착하는지 알려주실 테니까요. 새로운 포트폴리오 편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 우선은 수익률 리뷰 짧게 도와주셨고 오늘 시장 얘기를 너무나 자세하게 풀어주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어제장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종목 앞서서 저희 방송 전에도 사실 강조를 해주셨지만 그 카카오 얘기 빼놓을 수가 없어요. 카카오를 사실 제 주변에 들고 계시는 분들의 작년에 곡소리가 어마무시했는데 그렇죠. 올해는 좀 반등의 기회로 봐도 될지 혹은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저점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카카오 올해 내가 새로 담아봐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어제 또 개별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 얘기 한번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네, 자 지금 시장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가 이 카카오와 SM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SM 이 M&A 이슈로 벌써 2년이나 끌었습니다. 주가가 3배가 넘게 올라왔어요. 그 시기에 동안. 그래서 여기에다가 프리미엄까지 붙여준다라고 하면은 예상했던 가격보다 기업들이 너무나도 이제 가격이 좀 추가되어서 부담되는 자리였는데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전환사채 물량 인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카카오가 2,100억이 넘는 금액을 통해서 9.05%의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수만 프로듀서에 이어서 2대 주주로 카카오가 이제 등극을 했는데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 카카오를 작년에 너무나도 이제 곡소리가 나는 종목이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이런 너무나도 어려운 구간 속에서 이렇게 바닥을 잡고 1차 반등 성공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천천히 올라오는 구간이죠. 자, 카카오가 과거에 2020년도에 엄청난 성장을 보이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승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유동성 장세였고 이제는 너무나도 말씀하신 대로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성장주들 너무나도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회복하는 구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올해 지수 상승률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섹터 중 하나가 이런 인터넷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슈까지도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카카오는 이 사우디 국부 이 작년에 이 인수전에서 조금 밀리는 게 이 현금 확보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이 인수를 할 수 있겠느냐, 자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정확하게 6천억이 먼저 지원이 됐습니다. 자, 카카오엔터로 6천억이 지원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CJ 쪽으로 우세가 기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증권가의 이슈들이 있었는데 카카오가 이렇게 지분을 인수했다. 너무나도 카카오 입장에서는 베스트예요.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을 인수한다라고 하면 경영권 프리미엄 얼마를 더 붙여줄 거냐라고 보면은 뭐 한 30% 정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구간에서 SM의 주가도 함께 봐야겠죠. 자, 지금 구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SM이 어제 9만 원 정도로 이제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10만 원 도전하다가 이제 이슈가 나오고 나서 쭈르륵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9만 3천 원대에 있죠. 자,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 30% 붙여준다라는 이 12만 원대 정도의 매매를 해야 되는데 카카오는 이번 전환사채랑 확인을 해보면 9만 원 초반대입니다. 너무나도 프리미엄 없이 인수를 잘한 거죠. 그리고 2대 주주로 지금 등극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최대 주주까지 올라설 필요까지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이수만 프로듀서의 물량 자체를 이제 좀 저가 메리트가 있을 때 혹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낮춰서 인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경쟁을 하지 않고 CJ나 뭐 네이버 쪽에 넘겨주는 방향도 됩니다. 그러면은 경쟁 구도가 되어야지만 가격이 더 올라갈 텐데 경쟁자가 하나가 빠지는 개념이 되죠. 그리고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미 지분을 크게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수만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소송도 불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왜 9만 원대까지 왔느냐? 이 구간이 카카오에서 인수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수만 프로듀서가 소송 건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여러분들 걱정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 제가 볼 때 카카오에서 인수한 거는 이미 이수만 프로듀서가 고집 부리면서 2년 동안 지분을 안 넘겼던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호재성으로 저는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 어제 주가 왜 밀렸느냐? 이 가격 때문이냐? 이것 또한 한 몫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SM은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적으로 강력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양봉 상태에서 10만 원 두들기다가 급락이 나왔죠. 10만 원 돌파 못했기 때문에 저항 한번 받고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9만 원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꾸준히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박수 치면서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리스크 관리는 9만 원 이탈하면 한번 줄였다가 좀 더 싸게 매수하는 방법 취하시면 된다. 카카오에서 9만 원 초반에 인수를 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뭐 6만 원대를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10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해도 저항을 돌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따라붙어도 좋다. 그리고 엔터 사업 올해 글로벌 리오프닝 시장 열리고 중국 또한 적극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엔터 시장 또한 확대되고 요즘에는 K-팝 그룹들이 신인들도 그렇고 뭐 앨범만 내면은 빌보드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빌보드 입성이 기본 옵션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엔터주 올해 전체적으로 성장 국면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가능하다. 단 이제 9만 원대의 리스크 관리 정도만 잘 생각하시면서 싸게 살 수 있으면 최대한 싸게 사면 올해는 좀 긍정적인 계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대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SM의 상승 탄력이 더 좋습니다. 5% 전후 상승 보여주면서 현재 또 94,700원, 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 대표님께서 어제 카카오와 SM 관련된 얘기 너무나 좀 자세하게 잘 풀어주셨는데요. 일단은 두 종목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선 잘 확인을 하시고 글로벌 리오프닝 시장에 9만 원 더 적은 금액에 들어가실 수 있을수록 더 좋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장이 열렸고요. 현재 시간 9시 4분 30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지수와 수급, 환율까지 확인을 해보고 또 오늘의 종목 검색기가 포착하는 종목들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 구간에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은 코스피는 그보다는 상승폭을 좀 줄인 상태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현재 한 0.8%, 어제 종가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올리면서 2,470선을 잘 지켜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0.7% 정도 올리면서 778선에서의 움직임을 포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장 따라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이어서 보실 텐데요. 거래소 먼저 확인을 해보시자면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이 지금 지수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 390억, 외국인은 245억 정도 담아가고 있고요. 기관이 다만 600억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확인해 보시자면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 우위입니다. 개인이 520억 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하면서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환율이 최근에 조금 그저께 좀 많이 오르고 어제도 좀 추가 상승이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소폭이지만 내림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원 70전, 80전 정도 내리면서 1253원에서의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검색기가 오늘 장 초반에 어떤 종목들 잡아내고 있는지 이재선 대표님께서 또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자, 오늘 장 어떤 종목들이 이미 포착이 되어 있나요? 자, 지금 종목 검색기가 개장 초기 때 많은 종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브리지텍을 한번 보시면은 브리지텍, 지금 네. 브리지텍이 지금 이 시가총액 큰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AI 관련 이슈가 계속 있었죠. 조금 전에도 뭐 구글에서 챗봇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브리지텍이 지금 거래 대금이 1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100위권 바뀌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브리지텍의 차트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저희 그 검색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8%대에 포착을 했는데 지금 VI 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브리지텍 역시나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거래 대금이 포착돼 있는 이 20위권 정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엔젤은 어제 봐드려야 되는데 유엔젤 어제 한 6%대에서 저희가 포착해드리고 나서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입니다. 자,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은 다음날 갭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 대비해서 2% 밀리면은 청산을 한다라는 기준 그렇게 꼭 잡아드렸고 그리고 나서 꼭 이 종목을 다시 사고 싶다라면 저점 대비해서 2% 반등이 나오면은 장중에서 2% 이상 반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래도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다 설명드리고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재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다.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보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만약에 여기서 음봉으로 쭉 밀려서 어제 고점보다 더 내려가면은 곤란해지겠죠. 이 종목은 현재 지금 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는 항상 차익 실현 기준을 세워놓고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맨날 이제 오버나잇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청산하는지에 대해서도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잘 따라주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오늘 브리지텍 그리고 뭐 나무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포착이 되어서 잡혔는데 나무기술도 지금 포착되고 나서 뭐 한 1, 2% 정도 좀 올라갔다가 좀 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나무기술 거래 대금을 이제 붙여주고 있다. 오늘도 이제 뭐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여기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거래 상위 쪽에 이제 16위 정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래 대금도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나무기술 같은 경우도 함께 보시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M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네. SM 당연히 시장의 핵심이 되는 핵심 화두가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폭발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고, 어제 이 윗꼬리 부분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9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만 원 중반에서 움직이는 이 모습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 어제 고점 대비해서 이수 이후에 밀렸는데 이게 악재냐라고 질문하신 분들 많았는데 악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오히려 호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9만 원 아래로 내려가서 싸게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러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더 사야 되는 구간이고, 보유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신규 매수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니냐라는 부분 다시 한번 뭐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9만 원 이탈할 때 줄였다가 밑에서 더 사시는 거, 싸게 더 사시는 이런 이제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서 저희가 카카오 SM 얘기할 때 할 얘기는 정말 많은데 시간 관계상 대표님께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SM에서 이제 이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호재지만 SM 내부에서는 불안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종목 SM에도 굉장한 호재. 이 이슈가 SM에도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싸게 살 수 있으면은 더욱더 저렴한 가격에 한번 잡아보자. 지금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94,400원 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장 초반 종목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으로 브리지텍 그리고 뭐 앞서서 유엔제 어제 이제 이슈가 있었던 유엔제 같은 종목들도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업종별로 저는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섹터별로 살펴보자면은 지수가 상승하면서 대부분 업종이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 그 와중에 서비스업 섹터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상한가 진입했고 우리 이재선 대표님께서 어제장에서 포착하셨던 유엔젤 오늘도 15%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도 오늘 현재 3% 그리고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2% 넘는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하나 더 살펴보시자면 전기전자 업종 오늘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반도체 2차 전지 쪽 수급이 괜찮았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코리아 서키트 이 우선주 B 이 종목이 7%대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5.8% 상승하고 있습니다. LG노텍 오늘장 2%대 강세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1.3% 가까이 올리면서 62,7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은요. 운송업종 제외하고 모든 섹터 빨간불입니다. 금융 섹터가 오늘 장 초반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종목으로 보시자면 TS 인베스트먼트가 현재 15%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린드먼 아시아 6% 가까이 추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가격 상승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두 종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보존제약과 텔코나레프 제약인데요. 비보존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이슈가 있었죠. 비마약성 진통제가 임상 3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 입증됐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오늘 장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플래티어가 16% 그리고 브리지텍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12% 상승하고 있고 이글루와 어제 코스닥 시장 상장했었던 스튜디오 미르 따상에 성공한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20% 가까운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잠깐 이 스튜디오 미르 얘기를 해보자면은 좀 최근에는 또 신규 상장주들이 따상 지금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 올해 3번째 기록을 하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스튜디오 미르가 그 애니메이션 제작사라고 하던데 이게 좀 미디어 콘텐츠 전반의 상승 흐름으로 또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스튜디오 미르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전반적으로 좀 매기가 쏠릴 수 있냐, 확산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도 제가 차트를 보면서 스튜디오 미르의 차트, 요 어제 이어서 지금 2번 연속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고점 대비해서 밀림 2% 밀림을 줄였다가 저점 대비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재매수하시면 좋고요. 저 유엔젤 같은 경우도 아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스튜디오 미르 저희가 이 콘텐츠 얘기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전설의 불기둥 종목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도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핑거 스토리 쪽을 네. 본다라고 하면은요. 자, 보시면은 지금 고점에서부터 지금 휴식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휴식 구간인 거고요. 네. 힘을 모으는 겁니다. 힘을 모은 다음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방향은 정해야 되는데 오. 스튜디오 미르 같은 종목들이 신규 상장을 하면서 이렇게까지도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뭐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핑거 스토리도 최근에 10,000원 부근까지는 조정을 받았는데 10,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핑거 스토리에서 이 자금이 빠져나서 다른 쪽으로 가는, 지금처럼 이제 스튜디오 미르처럼 다른 쪽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미디어 콘텐츠 업종 저는 충분히 더욱더 꼭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쪽이 아니더라도 네. 뭐 드라마도 그렇고 뭐 VFX나 이런 특수 효과, 네네. 이게 또 메타버스랑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자체 IP를 보유한 기업들 당연하게 여러분들 앞으로 꾸준히 보셔야 되고, 올해 콘텐츠 업종들 저는 굉장히 유망한 업종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도 마지막 이 12월 30일에 여기 주식투 시형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정리해드린 쪽 중 그 섹터 5섹터 중 하나가 콘텐츠 업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핵심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도 연초에 뭐 따상이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 볼 수도 있지만, 최근에 뭐 상장하려다가 고배를 마시는 이런 좋지 않은 기업들도 많은데 콘텐츠 업종들이나 이런 AI 뭐 관련된 이런 쪽이 유독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해당 섹터에는 지금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올해는 꾸준하게 뭐 조정을 받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정도로 보시면서 꾸준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미르 관련해서 미디어 콘텐츠 업종 전반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작년에 또 다른 불기둥 종목 SAMG 엔터 얘기까지 좀 해보고 싶지만 현재 방송 종료까지 4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선 대표님 나오시면은 다른 얘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종료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본격적으로 메인 재료 공개해 드릴 시간인데요. 자리 옮겨서 바로 대표님께서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표님께서 중요한 얘기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주목해볼 오늘의 투자 전략 팍스 밀키트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재선 대표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저는 이제 메타버스 가상현실 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밀키트 시간에서 제가 급등하는 섹터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조금 전에 아나운서분께서 저한테 이번 주는 좀 불안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 바쁘게 쫓아가기보다는 지금 쉬고 있는 섹터 중에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섹터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도 이렇게 쓱 살펴보니까 절반 이상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이 섹터들 또한 올해 5개의 화두 중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섹터에 지금 집중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콘텐츠 쪽하고 연결이 되고 IP를 가진 기업들하고 연계돼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서 함께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상현실도 AI가 연관될 수가 있죠. 뭐 우리 뭐 안면 인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그 XR 기기, MR 기기 쪽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런 측면으로 좀 인식적인 측면에서도 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무궁무진한 섹터 쪽으로 좀 확장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자금이 쏠리는 분야에도 지금 이 가상현실 메타버스 분야가 지금 진출을 하고 핵심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핵심을 잡고 저점 구간에서 지금 쉬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매매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선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메타버스 관련주였습니다.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 샵 3989 문자 보내시고 오픈 채팅방 안에서 확인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